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미국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련 1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은 2025년 11월 최종 수정본을 보고서로 첨부하였습니다. 4페이지 1차 사고 후 일상 복귀의 결정 근거입니다. 화학사고 현장 수습 조정관으로 파견된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사업장 내 12회, 사업장 주변 마을 5회 VOC 농도를 측정하였고 두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화학물질이 안정화되어 4시 25분 소방서는 일부 철수하였습니다.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5시 20분 사업장 주변 마을 및 5시 28분 사업장 내 VOC 농도가 지속적으로 불검출되어 추가 위험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일상복귀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5페이지 피해조사 관련 세부 자료입니다. 조사 방법은 대소면에서는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와 현지 및 사진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 내역을 손해사정사에게 수시 전달하고 농정과 농촌한력과에서는 10월 27일 현장 접수 지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피해 농작물 현장 조사 및 드론 촬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안내 방법으로는 이장당 공문 발송, 유선 전화, 문자 전송, 피해 마을 대면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수 방법은 대소면 피해 상황은 피해 마을 회관 현장 접수, 피해 마을 인장님 취합 일괄 접수 및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개별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소면 발송 피해 조사 공문 및 첨부 양식은 별점을 참고해 주시고 피해 조사 내역은 피해 가구 303 가구에 피해 면적 135만 4,686 제곱미터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원주지방환경청의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요청 자료입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건강 및 물적 피해가 다수 접수되기 시작하여 10월 24일 진양에너지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에 의거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자료는 별첨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시한 시료 채취 방법 내용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 결정 전 예비조사를 위하여 사고 업체인 주식회사 진양에너지 관계자에게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운반 검사한 사항으로 시료 채취 방법 내용과 관련된 보유자료는 없습니다. 37페이지 시료 채취 및 분석 자료입니다. 1차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보유자료 없고 2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료 채취 경위는 화학사고 조사단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했으며 용역업체는 PT시험연구원이고 시료 채취 일자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에 걸쳐 시행하였고 결과 통보 일자는 11월 20일 화학사고 조사단 회의 결과를 통해 전체 시료 불검출 통보하였고 세부 결과는 12월 29일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벼, 무, 블루베리, 파 등 농작물 43개, 토양 42개, 하천수 3개를 채취 분석한 결과 전체 시료에서 사고물질 불검출되었습니다. 38페이지 피해조사 TF팀 활동 내역입니다. TF팀은 10월 24일 화학사고 피해 조사 및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구성되었고 주요 업무는 농작물 피해 신청 접수, 농작물 피해 조사, 주민 건강 관련 상담, 주민 홍보 등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10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요청하였고 피해 조사 실시 공문 유선 홍보, 사회재난 피해 접수 계획 문자 발송, 사고 사업장 및 피해 신청지를 방문한 보험 손해사정사에게 현장 설명 및 손실 전액 보상 요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해 구역 조사, 대소면과 농정과에서는 피해 접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5일에는 농작물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해 지역 드론 촬영을 시작하였고
미곡리 마을 살수차 지원하여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대소면과 농정과에서는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대소면에서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VAM 발주 시까지 24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제대본에서 피해조사 TF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현재 진양에너지에 잔존하는 유해 위험물질 탱크 현황입니다. 음성군은 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대한 현재 기준 잔존량 자료가 없어 진양에너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진양에너지 지하 저장 탱크는 총 45개로 총 용량은 534만 리터이고 1월 5일 기준 잔존량은 271만 7,785리터입니다. 유해막 화학물질이 보관 중이던 3개의 탱크 VAM과 같이 악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탱크 9개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41페이지 군에서 보험사에 전달하려는 주민 요구 건의사항입니다. 10월 29일, 11월 11일, 11월 14일, 12월 5일 손해사장사 면담을 통해 조속한 피해 조사 및 주민 입장에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2월 2일 진양에너지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피해 배상 촉구와 보상 합의 전에 농작물 폐기 가능 여부 및 보상 합의 전 농작물 폐기 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손해사정사에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입장에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관내 화학물질 연간 이동량 1톤 이상 업체 목록입니다. 관내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증 및 결과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음성군에서 보유 및 취급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출한 관내 화학물질 연간 이동량 1톤 이상 업체 목록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3년 조사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상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피해본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고충을 겪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수확을 봐서 1년을 사는 건데 수확 본 농산물을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영농자금 쓴 거나 농자재 사용한 거에 대한 부분도 상환주의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아직 관철된 게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데 피해본 농가에서는 이대로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보상을 좀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다못해 50%라도 보상을 해준 후에 우리 음성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1차, 2차 설명회 때 아마 주민들이 많이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험에 손해사정사 측에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선보상 반이라도 보상이 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제나 A1에서는 사실 손해평가액을 전체 다 해놓고 나서 해야지 중간에 50% 정도 주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저희 원인자가 원인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군에서 50% 하는 거는 여건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인자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이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다 책임지려는 게 아니라 군에서 선보상을 좀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게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본 국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이미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면은 처음에 10월 21일 날 유출이 됐어요. 근데 시료 채취를 11월 11일 날이나 했어요. 20일이 지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농민들이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잖아요. 그 국민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우리 음성군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럼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이 해줄 때만 바라보고 있고 뭐하러 이거 다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시기가 늦다고 계속 말씀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저희가 1차 사고 이후에 저희 원래 사정인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 시기가 어쨌든 그래도 좀 빨라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랄까, 저희가 국민들이 물론 뭐 불편하고 이런 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요런 뭐랄까, 화학사고 배상, 손해배상 책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저희가 손해사정인한테 계속 최대한 보상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도 있고, 진양에너지 측에도 요런 사항을 계속 전달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차 사고 난 이후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보상 문제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다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솔직히 농사 져서 소득이 하나도 없게 된 피해 농가들이 몇 개월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게 군에서 미리 선보상을 좀 50%라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진양에너지 쪽을 통해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해사정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양에너지한테 요구를 해야죠. 진양에너지한테 요구를 하고 진양에너지는 보험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맞는 거지. 우리가 손해사정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진양에너지한테만 책임 전가하고 진양에너지한테 받아내야죠. 그리고 진양에너지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 요구를 하던 그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국민들 피해 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덜 힘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진양에너지에 요청은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사정사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 진양에너지한테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진양에너지가 자기네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사를 족치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진양에너지한테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 기록이 한 100년, 이게 벌써 10월 20일이면 11월 20일, 12월 21일 벌써 2달하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응? 거의 한 3개월이 다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대로 그냥
보험사 손해사장만 자꾸 이야기하면 손해사장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양에너지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 구상권 청구할 때 진양에너지가 내놓고 그리고 보험회사한테 받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희가 2차 사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11월 3일인가요? 주민 설명회 전까지는 그 3차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VAM 물질을 빼내는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제 의장님 계속 저희한테 뭐를 했냐고 질타하시는데 저희 직원들 그때까지 계속 24시간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그 뭐 어쨌든 계속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한마디 뭐 격려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뭘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난번에 피해 주민 설명할 때도 직원들 고생한다는 이야기 했어요. 근데 고생한 건 한 거지만 지금 실제로 표시한 게 전혀 없잖아요. 표시한 게 왜 없습니까, 의장님? 피해본 주민들이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척된 게 없는 거고 또 지금 일부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이제 보상 지금 저 뒤에 피해본 주민들이 와 있어요. 아니 뭐 저도 극소수로 그분들 다 만나봤습니다. 극소수로 조그마친 그 몇몇 사람한테 피해 보상을 해준 거고 전체적으로 다 그냥 있잖아요 지금. 3개월이 다 됐는데도 이게 피해 보상 구체적인 로드맵도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어떤 방법이 됐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는 뭐 계속 늦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어쨌든 손해사정인 만나서 계속 뭐 농민 편에서 보상을 뭐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은 계속 있으셨고 저희도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우리 피해 농가가 좀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좀 감수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하고 이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이런 조사 특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그 재난안전과 도시과 농정과 홍보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이제 분담함으로써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 이제 다소 이제 그 버거웠던 역할이 또 짐을 좀 덜어주는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의에 앞서 이제 그 사고 이제 그 전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제 미구성됐다고 했는데 이제 구성이 됐죠, 과장님? 네, 구성이 그리고 됐습니다. 지역별 화학사고 이제 안전 대응 계획 매뉴얼이 이제 작성됐고요. 네네. 근데 그 유사 화학물질 시설 전수 조사는 뭐 이제 향후 이제 하실 계획이고 이제 특정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지도 점검도 미실시했다 했는데 이런 것도 향후 이제 실시할 계획이시죠, 그죠? 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도 미 작성했는데 이제 작성하셨던 거죠, 그죠? 안전관리 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 자료를 가지고 올해 작성을 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제 위원회 구성과 이제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 계획 매뉴얼이 수립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진양에너지 환경배상 책임보험이 그 한 건 사고당 50억 원 배상이죠, 과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월 21일 1차, 26일 2차 이제 그 노출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 건을 두 건으로 지금 보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네네, 각각의 사고로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이제 보상액이 이제 그 진양에너지 환경배상 책임 보험 금액은 100억 최고 이제 100억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최고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1차 사고 때 50억, 2차 사고 때 50억이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1차 사고 때 조금 더 많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하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양에너지에서 본인들이 뭐 책임은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이제 그 메모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보험사 이제 배상 그 계획에 대해서 다음 이제 3차 특위 때
자료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금방 말씀해 주신 진양 에너지 이제 자체 배상 계획 이 부분도 다음 3차 특위 때 구체화된 서류로 좀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진양 에너지에서 나머지 그 총 그 피해 집계액이 산출이 됐나요, 과장님? 아직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합의 금액까지 해가지고 손해사정사가 평가 금액을 딱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그 산출 피해 금액은 산출이 안 네네.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만약에 3차 특위 그 전에 산출이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자료로 이제 목록으로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진양 에너지에서 이제 그 총 산출된 평가 금액은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진양 에너지에서 배상한다고 했는데 진양 에너지에서 그 금액 그 수치에 합의를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음성군은 민사 소송 계획이 있습니까? 진양 에너지하고? 저희 음성군에서 직접적으로 민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 이제 피해 주민분들이 집단 소송을 이제 한다든가 예, 예, 그런 예. 형태를 해야겠네요, 그죠?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차 사고 그 일상 복귀 문자를 음성군에서 최초로 보냈죠. 네네 7시 5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과장님 VOC가 네.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주셨는데 유기 화합 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충주화학 재난 합동 방지 센터에서 그 5시 28분에 이제 네. VOC 검출이 사업장 내에서 이제 불검출됐다고 이제 그 판단을 기점으로 7시 5분에 네. 음성 국민을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죠. 네. 이건 분명 사업장 내 VOC가 불검출된 겁니다. 네. 그 시간에 바람을 따라서 인근 이제 농가 주택으로 그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가 유기성 화합 물질로 이제 그 기화돼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5시 그때 그 당시에 5시 28분 32분에 사업장에서 측정을 했던 거고요. 그 바로 전인 5시 20분과 5시 20분에 그 미국 1, 2마을하고 그다음에 경동원 마을하고를 측정을 해서 거기서도 영 ppm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예. 여기 서류에 잘 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 예. 또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VOC 검출을 사업장 내에서 이제 2차례 실시했는데 불검출된 그 기준을 바탕으로 7시 5분에 이제 재난 안전 문자 이제 우리 음성 국민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죠? 이 문자를 받고 그 시간 내에는 지금 그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가 VOC 형태를 띄어서 인근 이제 농장하고 농경지하고 주택 마을로 지금 이렇게 기화 형태를 띈 연무 형태를 띈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어요. 음성군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네. 주변 마을도 저희가 그 방지센터에서 주변 마을도 다 돌았고 거기에서 측정을 한 게 0 pp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 지금 여기는 지금 사업장 내 VOC 불검출에 따라서 진앙에너지 지상 돌출 물질 수거 작업이 착수됐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7시 5분 그 시각에는 VOC 형태를 띤 비닐 아세테이트 VM이 지금 인근 그 농경지와 주택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뒤에 이제 농작물의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인명 피해가 이제 발생되는 이런 사안이었는데 우리 음성군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문자를 받고 지난번 1차 특위 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나왔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런 부분은 분명 우리 음성군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드렸지만 원점에서도 했지만 그 주변 마을도 저희가 VOC 측정을 다 했던 거예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화학방재센터에서 그 주변 마을 미국 1, 2마을하고 경동안 음성공장하고 해가지고 주변 마을을 돌면서 측정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에 휘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 바깥으로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휘발되고 없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점에서가 없으면 주변에도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일 거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밑에 설명을 할 때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록은 안 했지만 이제 그 주변 마을 그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을 한 거고요. 지금 네네. 저희 독단으로 요거를 결정을 한 문제는 아니고 충주방지센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과장님 말씀은 계속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라고 그 시점에 예. VAM은 지금 인근 마을로 전파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VAM이 내려앉으면서 농작물 갈변 현상이 일어났고요. 경장경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왜냐하면 이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 요청하셔서 마이크 켜고 이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VAM이 지금 7시 5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우리 피해 주민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그 소회의실에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안전 문자를 음성으로 해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문자를 보고 운동을 밖에 안 나왔겠죠, 그죠?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음성군에서는 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해제 문자.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 두 번째 부분도 계속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원론적으로 주시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 7시 5분에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문자를 보낸 음성군의 귀책 여부에 대해서도 3차 특위 때 이제 의사과 직원분들 메모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 보시면요. 화학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원점임과 5시 20분에 이미 0ppm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잔류되고 있다라고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지만 미국 1, 2마을에서는 저희가 5시 20분에 0ppm이었고, 그리고 경동원인 음성공장이라는데 그 근처에서도 5시 20분에 0ppm이었거든요. 그리고 28분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원점이 농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을 측정을 한 게 28분이었는데 그때도 0ppm이었었거든요. 네, 과장님, 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사고가 발생된 지 80일이 지났는데요. 네네. 이런 140명의 인명 피해, 300 세 가구의 농가 피해가 이제 지금 이제 다 집계가 됐지만은,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니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시 5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문자를 과연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제가 무슨 화학물질 관리원 이런 이공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으로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로 복귀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직자분들의 어떤 신분상 조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특별위원회 이제 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종결이 되면 조치 결과서가 나오겠지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음성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음성군의 기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목록을 3차 특위 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으로 36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상단부 보시면 이제 화학 사고 조사단 구성이 이제 25년 11월 4일 날 이제 원주지방 환경청장이 단장으로부터 단장을 선임해서 구성이 됐죠, 그죠? 네네. 1차 사고 후 13일 만에 이제 구성이 됐어요. 네. 이렇게 좀 뒤늦게 좀 구성이 된 이유는 이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 증인 출석에 원주 지방환경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13일 만에 이제 화학사고 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피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전가가 됐다,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주 지방 환경청을 대상으로 뭐 행정 소송을 할 그런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화학 사고 영향 조사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10월 21일 날 22일 새벽이죠. 사고가 났던 거고 24일 날 바로 영향 조사 신청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다른 데에서는 사전 예비 조사도 하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을 한 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다른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조사가 생기고 나서 뭐 피해 조사가 늦어졌다는 걸로 원주지방환경청장한테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컨대 이제 그런 배상이나 이거는 배상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제 배상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이제 예.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가 원만하게 다 이제 뭐 도출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예컨대 뭐 진앙에너지와 주민 간의 집단 소송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이제 다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지방환경청도 13일 만에 이제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했으니까 상위기관에서 구성을 했으니까 그 피해가 이런 배상이 우리 국민들한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우리 음성군에서 행정소송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뭐 조사단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법률 자문을 네네.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더라고요. 네네.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이건 질의를 드려서 그 자료는 이제 재난안전과 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진양에너지 지금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죠. 그 부분 뭐 거기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다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쪽에 예. 답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